아니 근데 다시 갈게. 지금 네가 너무 어색해. 저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자, 피디님. 네. 네, 오늘은 뭐가 궁금하신가요? 지난번에 직접 지급 청구가 뭔지 알려주셨잖아요.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죠. 너무 중요한데 네. 이번에는 그러면 직접 지급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맞아요. 우리 수급사업자, 즉 하도사분들 직접 지급 청구권이 뭐야? 궁금하실 때 여기 위에 영상 네, 네,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꼭 이거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직접 지급 청구권을 활용하면 하도급 대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말 하도급 대금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직접 지급 청구권 어떻게 행사하는지도 오늘 제가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직접 지급 청구권은 건설산업기본법 35조 그리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떤 것을 적용받는지는 이제 각 위치에 따라서 법률 적용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법률에 내가 해당이 된다, 공사를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청구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첫 번째로는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같이 모여서 우리 하도급 대금은 원사업자가 주지 말고 발주자가 직접 주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직불 합의서 혹은 직불 동의서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내용은 뭐 간단해요. 공사명, 공사의 내용, 그러니까 원청사가 도급받은 내용, 그 다음에 하도급사가 다시 하도급받은 내용 이런 것들 기재하시고 뭐 무슨 공사에 대해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모두 기명날인, 즉 이름 쓰시고 도장을 다 찍으셔야만 직접 지급 합의서가 효력이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셔서 하도급사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직불합의서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하고 보여주시는데 원청사가 써졌어요 라고 했는데 딱 보면은 원청사 도장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청사랑 하도사만 도장을 찍으면 직불합의의 효력이 없어요. 원청사는 이제 돈을 못 줬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쵸? 미안하니까 내가 직불합의서 써줄게. 그리고 엄청 잘 써줘요. 직불합의서를. 그런데 직불합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주자예요. 즉 돈을 주는 사람이 그래? 내가 원청사한테 안 주고 그럼 하도사한테 줄게?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주자의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재하도급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계약 상대방인 하도급사 도장 들어가야 되고 직불을 해줄 당사자 누구예요? 그렇죠. 원사업자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유효한 직불 합의서가 된다. 이거를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네, 이거 꿀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직불 합의서를 작성을 안 해준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네, 방법이 없나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직불합의서 작성을 안 해줄 때는 우리 하도급사, 즉 수급사업자분들이 일방적으로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셔서 이 권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이제 하도급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제 최은영 변호사가 영상에서 직접 지급 청구 유용하다고 했으니까 바로 직접 지급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내용 증명을 막 작성하시고 뭐 보내시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직접 지급 청구권은 아무런 사유 없이 아무 때나 뭐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 받았을 때 매월 하도급 대금 받기로 했는데 그 대금이 2회 이상 안 들어왔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원청사가 회생, 파산, 지급정지 네, 이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이것도 역시 원청사가 부실할 때죠. 네, 거의 원청사가 돈을 제대로 줄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 빠르게 직접 지급 청구해서
발주자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하도급 계약 체결하시면 이제 원사업자분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하도급사, 즉 수급사업자분들한테 교부하실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보험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불합의서 작성했을 때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요건은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길로 바로 내용 증명을 쓰시면 돼요. 공문 말고 내용 증명으로 반드시 발송을 하세요, 여러분. 공문으로 발송하면 이제 확정 일자가 찍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용 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발송을 하면 확정 일자가 찍혀요. 소송에 간다면 훨씬 더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냐? 아까 직불합의서랑 비슷해요. 우리 공사명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청사 도금 내용, 그 다음에 우리 하도사 하도금 내용 쓰시고 원청사가 이런 사유로 지급보증서를 안 줬다. 네, 그리고 우리 대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혹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못 받은 하도급 대금을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해달라라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냥 의사표시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문서를 만드세요. 그래서 공문 형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내용 증명 보내야 되니까 3개를 작성을 하셔서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한 분은 우체국이 갖고 한 분은 발송을 하고 한 분은 우리한테 돌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돌려주는 걸 갖고 와서 이제 확정 일자까지 붙어 있으니까 잘 보관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피디님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발주자. 그렇죠. 네, 우리 똑똑한 피디님. 맞아요. 우리 직접 지급 청구의 상대방. 바로 발주자한테 내용 증명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접 지급 청구서가 발주자한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발주자는 도급 대금을 원청사한테 주면 안 되고 하도사한테 직접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피디님? 안 주면 처벌. 네, 소송까지 있다 그랬죠. 예. 네, 처벌은 이제 형사고소이기 때문에 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발주자가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안 줬습니다. 라고 해서 승소 판결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지급 청구권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직불합의서 작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사유 발생하면 직접 지급 청구서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서 일방적으로 보냄으로써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쉽죠, 여러분? 직접 지급 청구권의 행사는 가장 쉽게 행사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활용하시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잘 유념해 두셨다가 내가 해당이 되는 것 같다 하시면 무조건 직접 지급 청구서 작성하셔서 발송해 보시고 발송한 다음에 이제 하도급 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 통해서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